객관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종일 그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공무원 공부하는데 당연히 재미없죠. 네가 조선시대 노비가 한 태어났어야 되는데 씨발 조선시대 노비 태어나고 선사시대에 태어나가 씨발 짐승 잡으러 댕기고 구석기 뗀석기 돌 깨고 이지랄 해봐야 씨발 공무원 이 시험은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겨울에는 따뜻한 온풍기 밑에서 공부하는 게 태평성대구나. 어차피 비교 알겠어? 그렇게 객관화할 수가 없다는. 왜냐 어차피 행복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 그래서 선택은 본인이 하면 돼요. 누가 봐도 돈 많고 우리가 돈 많으면 뭐 행복해 보이잖아요. 좋은 집, 얼굴도 이쁘고 집안도 좋고 누가 봐도 다 행복할 것 같고 뭐 늘 신바람 날 것 같지만 항상 우울한 사람이 있고 우울증이 부자병인 거 알고 있나? 부자병이라기엔 그렇지만 현대에 와서 점점 우리나라 우울증이 많아집니다. 정신과치과에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드러나진 않는데 많게는 1000만 명까지 본다. 내가 깜짝 놀라 뭐 그리가 뭐냐. 병이라고 정이라고 진단하기에는 조금 약해서 그렇지 누구나 다 우울하고 우울한 게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으로 나오는 게 10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우울증 비율이 가장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면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때는 우울할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 상민들은 눈 뜨자마자 일 시작하고 옛날에는 빨래도 직접, 설거지도 직접, 밥도 직접 전부 다 아침, 점심, 저녁. 그러니까 여자들은 주부는 집에 노나? 아니요. 같이 들어가서 일하고 또 밥 때 되면 또 같이 식단 다 차려야 되고 그게 여자의 운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는 또 계속 밖에 불 떼야 되고 추운데 직접 불 떼잖아요. 여름에는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더위에 노출되고 떼약볕에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일해야 되고 겨울에는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따뜻한 옷들이 많았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때는 그냥 생존 자체가 삶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울해질 틈이 없어. 우울해진다는 것은 생각에서 우울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지? 왜 이래 외롭지? 그래서 고독하다고 느끼는 것도 역시 약간의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고 그래서 이 고독이 갖고 우울하다는 것은 실존 철학자, 생철학자 야스퍼스는 말하기를 인간이 인간으로서 넘을 수 없는 한계사항이 4개 있는데 그 한계사항 중에 하나가 뭐 생로병사 한계상황이죠. 그리고 고독, 이 고독한 것도 하나의 한계상황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군중 속의 고독. 다 같이 행복해 갔지만 본인은 우울하고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복하다, 우울하다 이거에 대해서는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본질적인 건강해지면은 건강 일단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프면은 행복할 수가 없죠. 몸이 아픈데 어떻게 행복하나.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굶지 않고 크게 빚지지 않아야 됩니다. 빚져보면은 늘 우울합니다. 당장 집안의 경제력이 어려지만 가정이 행복하기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보통 가정이 행복하려면 아버지 어머니가 정상적으로 경제력 되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우리 영화 보러 가자, 여행 가자, 외식하자 이렇게 해서 재미가 있는데 당장 경제력이 되게 어려우면 그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행복을 가족끼리 함께 화목할 틈이 없는 거죠. 제가 빚더미 있을 때도 그런 방법으로 이겨냈던 거죠. 빚더미 저는 매일 25억 빚이 있었으니까 와이프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내만 아는 빚 아닙니까? 그 어떻게 극복하냐. 그 빚더미에서 매일매일 씨발 빚만 25 이거 언제 갚지 지랄하면 내 운명을 탓하고 저주하고 나는 결국 우울해져서 못 살았을 거야. 하지만 그거는 당연한 거고 뭐 씨발 빚 있으면 어때요? 갚으면 되지. 나 아직 나이도 그 당시 30대인데 젊은데 기회가 오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는 거야. 그러면 또 긍정적으로 보면 되잖아. 오늘 내 그래도 최소한 비싼 술을 못 먹어. 그날도 빚쟁이들 왔다 가고 막걸리집 갔어. 10,000원이면 되더라고. 막걸리 한 병 그때 뭐 2,500원. 전 하나 딱 시켜가지고 먹으니까 10,000원도 안 나오더라고. 그거 먹을 수 있는 그 정도면 안 빚낙도 엄청나게 괜찮은가 이거? 건강하고 다시 또 집에 가서 월세집이지만 그래도 집에 내가 잠자리 누울 자리가 있고 뭐 그러면 되지. 뭐 굶지 않고 막걸리 한 잔 마실 수 있고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일기 쓰고 그 속에서도 아무튼 한 번 더 너거는 내 수업을 듣게 되면 늘 진짜 여러 번 해갖고 오랜만에 이야기하는데 너거는 전환기를 만났잖아. 만나기 전과 만나 후로 난 달라지길 바라거든. 진심이다. 어제 내가 월급쟁이 부자적한테 거기 나갔었거든. 거기서 내가 똑같은 이야기 했어. 이 영상 유튜브를 보는 분이 내 이야기 보고 나면 분명히 보기 전과 이후로 달라지길 바라고 그렇게 생각하겠다면은 당신은 변할 것이다 했거든.
사람 확 달라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내 카페도 가봐. 합격 후기가 10,000개가 넘잖아요. 그거 보면은 전환기 쌤 때문에 합격도 했지만 달라졌다는 게 너무 많은데 자네들은 청춘의 나이잖아. 앞으로 자네들은 평생 우울하게 살 수도 있고 평생 행복하게 살 수도 있거든. 그걸 누가 결정하는데? 전환기 결정해. 나는 너희들한테 행복에 대한 이야기 주잖아. 실행하느냐 안 하느냐는 본인의 몫이야. 나는 속으로 생각하지. 대가리 나쁜 새끼들. 이거 실행만 하면 행복한데 행복을 왜 그래 멀리서 찾지? 졸라 대가리 나쁜 새끼들이야. 내가 극단적 표현하잖아. 왜냐하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하면서 지 스스로를 생각을 그렇게 바꾸면은 불행해지는 거야. 선택은 본인이. 내가 강요는 못해. 선포로 끝나지.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행복 전도사가 된다고 생각해. 내 책에 그게 다 나오잖아. 전환기 네 인생 우습지 않다는 책에. 그거 읽어보면 실행하면 되거든. 나는 마찬가지 너도 내 수업 들었잖아. 이제 어쨌든 간에 전환길 어떻게 해서 전환길 수업 듣게 되면 몰라도 이게 전환길의 힘이야. 공무원 한국에서 100점? 걱정하지 말라고. 씨발 이거 보면 다 100점 먹는다고. 알겠냐? 대신에 나는 그 100점으로 목표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은 합격이 목표야 수단이야? 수단이야 임마. 공무원 합격만을 목표로 하기도 막 합격한 뒤가 파랑새가 있나? 아니? 합격하고 나면 너 대학교 안 그랬나? 고3 때 수능 때 씨발 대학만 가고 나면 내 태평생 내 인생에 행복 올 줄 알았는데 막상 대학 다니면 그렇더나? 파랑새는 없다고. 대학도 수단이고 공무원도 수단이야. 뭐 하기 위한 목적은 더 나은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학도 필요하고 공무원이란 직업도 필요한 거야. 그럼 공무원 되고 난 뒤에 와 나는 파랑새 있는 줄 알았는데 씨발 공무원 아침 점심 저녁 맨날 근무하고 월화수목금 또 아침마다 또 어디 출근하고 이렇게 돼서 본인 생각에 따라서 그 평생 공직 생활 자체가 우울할 수 있다고. 그리고 선생님 어떻게 하면 행복한 공무원 생활이 되죠? 발상을 바꾸라 이 말이야. 발상을. 몸은 못 바꾸잖아. 발상은 바꿀 수가 있거든. 그래서 나는 그 발상만 바꾸면 다 행복할 수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나는 내가 빠가 새끼를 한다고 그런 애들을. 부디 너는 내 말을 들어놨다가 합격한 뒤에 공무원 가서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선택은 본인이 하거든. 그래도 아까 말했잖아.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 사람은 행복해야 되는데 우울한 사람이 있잖아요. 반면에 보는 사람이 미안할 정도로 외모든 경제력이든 다 빠지는데 너무나 긍정이 행복한 사람 있잖아. 그 차이가 어디서 올까? 이거는 바꿀 수 있다고. 그래서 부디 나는 자네들이 전환길의 사상이야. 이 사실 철학이거든. 인생관이 담긴 이야기고 내가 전환길이 그래 잘났나? 아니 나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다만 진리는 깨달았다고 생각해. 삶의 진리. 내하고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를 내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잖아. 김영석 교수님이 105세거든. 그 텔레비전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내랑 똑같아. 나는 그 사람 만난 적도 없고 책 읽은 적도 없어. 근데 그분의 삶도 똑같아.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라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늘 감사하라고. 그러면 삶은 행복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 하던데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야. 그분은 100세를 살아보고 하는 인생 진리 이야기가 전환기를 이제 기껏해가지고 나이 50 살았잖아. 나는 좀 빨리 깨달았다고 생각해. 그거를. 전환길은 머리가 좋진 않은 사람이지만 굉장히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 스스로. 그래서 나는 바닥에 있을 때도 유물을 잃지 않았고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교만해가지고 내가 잘났다 그러지 않잖아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해. 그 자네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공부하는 여건에 대해서 공무원 생활 아침 점심 저녁 맨날 공부 힘들지 쌤 이게 안 힘들어요. 그래 네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거꾸로 아까 말했잖아. 조선시대 거기 태어났다 상상해보면 지금은 얼마나 행복하냐 이거야. 그리고 공무원 직업 이거 어플라이 할 수 있는 자체도 선택받은 사람들이잖아. 초선 피플. 알겠냐?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직렬도 네가 선택했잖아. 안 그러냐? 행정부 앵정하기라 하는데 요즘 힘들다고? 뭘 앵정하기냐 씨발 그건 네가 선택한 건데 선택당한 것보다 선택하는 게 행복하거든. 원래 알겠냐? 그래서 선택을 했잖아. 그러면 이 정도야 뭐.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래 한 번 공부해 이해 안 되면 행정 같은 거 두 번 세 번 보면 이제 이해되네. 아직은 너가 덜 해서 그런 거야. 공부도. 한국사도 마찬가지거든. 문화사 들어가잖아. 미리 이야기 놓는 거야. 들어가자마자 그만 언니가 한 번 졸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바로 쓴소리로 바꾼 겁니다. 알겠어요? 이 언니 한 분을 위해서. 소중합니다. 자, 아무튼 저는 승부로 끝납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유는 돼지는 진주인지 그냥 돌멩이인지를 모르니까. 내 역시 이런 말 하는 것은 자네들이 지적 수준이 내 말귀를 알아들을 거란 전제하에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세뇌시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강요할 수 없지만은 나는 전환길의 이런 말귀를 알아듣고 자네들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전환길을 나는 경험을 해보고 이 지혜를 얻었는데 너는 단지 몇 분의 지금 1, 20분의 강의 딱 듣고 자네들은 지혜로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실행하면 본인께 되는 거죠. 전환길이 아니라 그때는. 그럼 본인이 달라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환길 이야기 만나기 전과 이후로 나는 반드시 달라질 거라 믿습니다. 실행한다면. 자, 아무튼 언니 이제 깼네요. 아직까지 그래서 본인을 밝히지 않으려고 편하지 않고 묵묵히 듣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 언니를 위해서 열심히 수업하겠습니다. 79페이지.